모든 번역자는 느낀대요. 어느 정도의 압박감을. 뭐로부터? 어떤 독자 공동체로부터 압박감을 느낀대. 그런데 당연히 뭐 이 독자들은 어떤 독자냐? 그들이 그들의 업무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독자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 번역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 for whom 요 부분을 만약에 좀 리커버를 해본다고 치면은 원래는 이거였을 것 같아요. They are doing their work for leader. 이건데 앞에 이제 리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빼고 앞으로 빼면은 for whom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번역자들이 걔네를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 독자들, 공동체의 압박감을 느낀다. 그래서 그냥 대상 독자라고 합시다. 그리고 모든 번역자는 어디에 도착하냐? 그들의 해석에 도착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석을 하는데 대화 속에서 해석에 도착한대요. 다른 사람들과의.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돼 갖고 지 혼자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해석에 도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은 진짜 말 그대로 기계적 말바꾸기가 아니라 새로운 독서인 거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영국의 시인인 알렉산더 포프는 꽤 좋은 그리스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그가 시작했을 때, 시작해서 주변에서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거니까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뭘 시작을 했습니까? 호모의 일리아드 번역하는 걸 18세기 초에 그랬을 때 그는 on his own 그 혼자서가 스스로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혼자서만 한 게 아니야. by himself 한 게 아니었어. 그래서 예시로 알렉산더 포프를 드는데요. 이거는 그냥 어휘 지식을 위해서 알아두세요. 셋이 뭔가 준비하다, 뭔가를 조성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주변에서 A 주변에서 A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A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A라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는 그리스 해설서와 리퍼가 뭐죠? 참고하는 거죠.
참고할 아니 to 뭐하라 파란색 치네. refer to 뭐뭇을 언급하다 참고하다. 참고할 그리스어 해설서 그리고 번역본들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최초 번역이 아니야. 이미 수행됐었던 영어로, 라틴어로, 프랑스어로 이미 수행이 됐었던 그 해설서도 번역본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물론 그는 사전도 가지고 있었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어 잘했지만 뭐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참고할 여러 가지 번역본, 그 다음에 사전 이런 걸 가지고 했대.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돼서 하는 사람은 없어.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마찬가지로 한번 따져봅시다. 헤드 PP 나왔으니까 이미 수행이 된 번역본들이 있었는데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랑 비교를 해야지. 이미 번역된 번역본들 가지고 있었어. 언제? 옛날에. 그러면 그게 뭐였지? 영어, 라틴어, 프랑스어로 이미 번역된 거는 더 옛날. 그리고 수동이죠. 번역이 된 거니까. 그래서 그냥 헤드 PP가 아니라 헤드 빈 PP가 되는 거죠. 번역자는 항상 끌어온대요. 하나의 원천 텍스트 그 이상을 끌고 온대. 그러니까 이용한다는 얘기죠. 즉, 한 가지 원문 이상을 이용해. 이런 것도 다 타자죠. 사람만 타자가 아니야. 내가 참고하는 그리스 해설서, 번역본, 사전, 그리고 여러 가지 원문, 이런 것들 다 타자야. 심지어 그 번역 장면이 그냥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펜이랑 종이, 그 다음에 진행형 수동 나왔네요. being pp 번역되고 있는 중인 책을 가진 just one person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도, 또는 심지어 여기서 있은 비인칭 주어 전반적으로 그냥 한 사람이 입으로 딴 사람한테 번역을 해주고 있어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는 경우에도 그 사람의 언어적 지식이 발생하는 거야. 사실 뭐로부터? 많은 다른 텍스트와 다른 대화로부터. 그러니까 절대 혼자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나 봐. 그래서 펜과 종이만 있을 때도 해설서 이런 거 없어. 그래도 플러스 말로 할 때도 알고 보면 언어적 지식이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텍스트, 대화 같은 거를 우리가 참조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문법적인 거라고 봐야겠지요? 저 비인칭 주어는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얘는 할게. consist of인데 consist가
어떤 부분들이 모여서 존재하다거든요. A라고 하자. 그리고 오브 B가 나왔어. 근데 전치사 오브의 의미의 뿌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쪽이 전체면 한쪽이 부분이잖아. 그럼 얘가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A는 B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한국말로 예쁘게 표현하다 보면 뭐뭐로 구성되다가 나온다고. 그래갖고 맨날 가르치기를 얘가 생긴 건 능동인데 뜻은 수동이에요. 뭐 이렇게 가르쳐갖고 얘가 뭐 되게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특별한 거 아니고 그냥 보통의 그 구동사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당연히 수동으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무슨 주어가 뭐였냐? 하여튼 뭐 be consisted 뭐 이런 거 없어. 그리고 그 번역의 목적에 대한 아이디어가 영향을 받는데 뭐에 의해서?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것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번역에 대한 아이디어가 영향을 받는데요. 일단 쓰고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25냐면 그 번역 텍스트 어디 갔냐? 번역이라는 단어가 없어? 나 이거 번역 목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런데.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아, 이걸로 할게. 아, 이거 번역 목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 그 말이 그 말이긴 하다만 저는 번역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뭐 사람마다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설명이 중요한 거죠. 4번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번역 대상 독자들이 일반 대중이라서 원문이 좀 어려운 책이었으면 다소의 좀 의역이 있더라도 좀 쉽게 번역을 해줬으면 해. 사람들의 그런 기대가 있다면 번역 목적도 거기에 맞게 설정이 될 거라고요. 번역을 할 때. 근데 뭐 예상 독자들이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한 뭐 대학 교수들이야. 그러면 사실 쉽게 읽히는 거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거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읽을 거거든. 그 대신 이 사람들은 번역의 정확성, 엄밀성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번역하는 사람도 그 목적에 따라서 번역을 하겠죠. 그러니까 it is for 그 번역이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person이나 people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앞에 the person or people 있으니까 앞으로 빠졌다가 생략한 거죠. 그래서 목적도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모든 의미에서 모든 번역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집단이서 하는 집단 번역이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는 이 글의 내용과 전개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추어 보면 첫 번째는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 혼자서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언제나 다른 것들을 참고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까지 돼 있냐면은 여기까지 돼 있죠. 여기까지. 그래서 첫 번째는 언제나 외부 지식, 다른 사람들과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번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목적에 있어서 독자들, 대상 독자들이 어떤 책을 어떤 이유로 원하고 있느냐, 그 맥락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는 원문에서 하나로 압축하기가 조금 까다롭네요. 한계는 이 부분. 색깔 이걸로 하지 말자. 한계는 이 부분. 그쵸? 또 하나는 목적이 영향을 받는 거니까, 또 하나는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보면 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느냐. 번역이라는 것은 과정이야. 발생하는 과정이야. 영향력 아래에 타자라고 넓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뭐와 같은 타자, 뭐와 같은 거, 뭐 다른 리더들, 걔네들의 기대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배경 지식이라던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